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 정창권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3년 3월호에 실린 Advertising That Works, 잘 낚이는 광고? 라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제로는 The Future of Advertising 이고 이 부제 하에 4개의 아티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네, 내용 제목은 이렇죠. 예, 모바일 세계,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광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라는 내용인데요. 반갑게도 이 논문 안에는 우리나라의 홈플러스의 사례가 사진과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 몇 가지 소개를 할까요? 네.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 하루의 생활 중에 한 10%에 이른다고 하죠.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모바일 세계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바일 광고의 예산은 전체 광고 예산 중에 10%밖에 지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도 좀 철들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기계, 스마트폰 하나에 보통 4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5개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겁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모바일이다 생각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1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체 시간 중에 82%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18%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된 것도 있겠죠.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서칭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는 이거죠.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은 축을 한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이 안에서는 이제 친절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게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있겠고, 그 다음 유틸리티 여러 가지 기능을 얘기해 주는 게 있겠고, 예, 그다음 디스커버리에서 새로운 정보를 뭐 여행지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 구분된다기보다 또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뭐 서로 연결된 것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전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중에 42%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해당되는 내용에 쏟아붓고 있고 시간을 소셜 네트워크의 31%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서도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로 페이스북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이제 페이스북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이냐. 5가지 특징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 독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다음에 인센티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겠고, 즐거움도 펀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을 줘야 된다는 거에 대표적인 것을 뭐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뱅킹에 해당되겠죠. 뭐 많이 있는데 사실 편리함의 기능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실 제대로 효과적으로 만들고 런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현재 고객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객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 고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 즉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리소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겠고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이 편리함을 주는 기능성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다 상상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차별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진검승부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독특함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바로 그 홈플러스 사례가 나옵니다. 홈플러스가 런칭을 할 때 3개월 만에 신규 고객 가입자가 76%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걸 통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라는 고객이죠. 배달을 원하는 고객이 76%가 올랐고 매출도 130%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 안에서 소개한 사례는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플러스죠. 나이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나이키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나이키에서는 이 액세서리, 이거 별도의 칩이 필요하니까요. 액세서리에 대한 매출도 아주 짭짤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자기가 운동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웹을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저도 나이키는 아니지만 다른 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에 소셜 밸류를 제공해 주는 거를 들 수 있는데요.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인 라이드 호프만이 이런 트렌드에서 세 가지 따끈따끈한 트렌드를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소셜 네트워킹을 정말 잘 원하더라. 모바일에서 쇼핑을 많이 하네? 이런 핫 트렌드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관련된 사례로서 랩, 가운데 있는 이미지 랩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2011년에 스웨덴에서 시작한 스웨덴의 스타트업인데요. 한 100여 개의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100여 개 회사가 제휴를 맺은 거죠. HM이니 등등등등 제휴를 맺어서 관련된 뭐 정보나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쿠폰 같은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보내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런칭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220만 개의 카드가 발송되더라. 굉장히 많은 트래픽인 거죠. 이걸 통해 서로 친구들끼리 좀 묶이고 이런 거죠.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또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르마를 인수를 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페이스북 자체적으로도 우리도 선물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말 대세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소셜 밸류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코카콜라가 정말 광고는 잘해요. 브라질의 이 광고 사례인데요. 요 그 화면에 보시면 정말 희한한 빨간색의 저 장비가 어디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냐면 해변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해변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저렇게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저 턱 주거리 밑에 있는 어떤 버튼을 연결시키면 콜라가 채워지는 것처럼 뭔가가 충전되어지는 게 시각화해서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바일에서 한 20메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크레딧이 떨어져가지고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콜라를 채우듯이 쭉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광고를 잘해요. 오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된 동영상을 좀 찾아봤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아주 재밌게, 유튜브도 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을 주는 이 사례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레드불을 따라가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슈가 지금 많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이걸 제한하는 법령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마케팅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아이튠즈에서만 찾아봤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다 레드불이 만든 겁니다. 레드불. 거의 90%가 무료고요. 뭐 가끔 가다가 유료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 레드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략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적절한 사용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용도와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면 이제 망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바일 광고가 왜 안 되겠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를 싫어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과거에는 PC라든가 PC 화면에서는 전형적인 광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좌측, 그죠? 상단 뭐 있었는데 스마트폰, 모바일 이 태블릿 PC에서는 워낙 화면이 작으니까 적절한 광고 공간을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fat finger effect, 이 손가락을 누르다 보니까 실수로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이 모바일 세계의 이 트래픽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말미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TV 광고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튠즈에 등록된 개발자만 하더라도 27만 5천 명입니다. 27만 5천 명.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뛰어들고 있죠. 바꿔 말하면 제작 단가가 되게 쌉니다. 제작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코스트가 되게 적기 때문에 코스트 이피션시하다는 거죠. 코스트 이피션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하셔도 괜찮겠다.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래야만 이 정말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이 개발자들한테 또 많은 희망을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자들 역시 본인의 이름으로 만든 정말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박을 날 꿈만 꾸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이런 기업의 마케팅 툴로서의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거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현재는 개발자의 공급이 너무나 많아서 전체적인 개발 단가가 좀 낮아져 있는데 이게 좀 균형이 좀 맞춰지면 충분히 개발하면서도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3년 3월호에 실린 커버 스토리 내용 중에 두 번째 논문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 행복한 지식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k-bridge.org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 다른 동영상 강의나 그 다음에 칼럼,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그리고 강의 요청 등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편하신 대로 소통 채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 이메일도 언급해 놨으니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